갤럭시 탭 살 때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S11은 플러스가 없고 울트라는 너무 크고 비싸고 FE 쪽은 또 성능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랑 필기, 멀티 작업까지 다 하고 싶은데 딱 적당한 게 없네. 지금 이 고민 중이시라면 현 시점 갤럭시 탭 S10 플러스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출시 당시 256기가 기준 124만원이지만 각종 쿠폰, 카드 즉시 할인, 멤버십 적립까지 적용하면 현 시점 실구매 체감 가격이 87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렸으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모델이 아니고 이 S10 플러스 모델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뭔지, 구매했던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을 선택했고 어떤 포인트에 만족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화면 사이즈와 디스플레이예요. 요즘 태블릿 고를 때 스펙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막상 하루만 써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화면 크기예요. S10 플러스는 12.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크기가 딱 A4 용지보다 살짝 작은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딱 좋은 사이즈예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황금 비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분할 화면으로 강의 영상이랑 PDF 띄워보면 글씨가 전혀 답답하지 않고 강의 내용도 쾌적하게 보인다고 해요. 이게 실사용에서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후기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A4 용지보다 살짝 작아서 노트 필기할 때 답답함이 안 느껴져요. 한쪽에는 인강이나 유튜브 띄우고 반대쪽에는 PDF 교재 열어서 필기를 해도 글씨가 뭉개지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보인다는 거죠. 반면 S10 울트라는 14.6인치로 화면은 더 크지만 사실상 노트북급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긴 좀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S10 FE 플러스는 화면이 더 작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가 아니라서 밝기나 색감 면에서 확실히 체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S10 플러스는 울트라보다 가볍고 FE 플러스보다 크고 선명하고 딱 실사용에 최적화된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저반사 코팅이 들어간 것도 결정적입니다. 후기에서도 밝은 카페 창가에 앉아도 내 얼굴이나 조명이 반사돼서 거슬릴 일이 거의 없다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눈부심 적어서 집중이 잘 된다 이런 반응도 많고요. 두 번째 만족 포인트는 S펜의 고급 기능과 갤럭시 AI가 결합된 압도적인 생산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필기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S펜을 리모컨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슬라이드 넘기거나 사진 찍을 때, 영상 재생을 조작할 때 손에 들고 툭툭 조작하는 그 감각이 꽤 편합니다. 이 기능 S11 베이직에는 빠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구매자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S10 플러스를 골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갤럭시 AI 기능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수업 녹음한 파일을 AI가 자동으로 텍스트로 정리해주고 긴 영어 기사나 논문을 AI가 요약과 번역까지 해주는 거예요. 실제 업무나 공부할 때 시간을 확 줄여주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물론 FE 플러스 모델도 S펜은 지원하긴 해요. 하지만 반응 속도나 AI 기능은 확실히 플래그십이 유리합니다. FE 플러스는 그림 그리기 정도는 괜찮지만 AI 기반 요약이나 통번역, 고급 필기 작업까지 바라긴 조금 어렵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해외 신문이나 논문을 읽을 때 갤럭시 AI가 요약해주고 해석까지 해줘서 이해가 훨씬 쉬웠다. 또 어떤 분은 회의 녹음 파일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정리해줘서 필기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했다고도 했습니다. 공부든 회의든 번역이든 이건 진짜 써본 사람만 아는 효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작업 의욕을 유지시켜주는 빠릿빠릿한 속도예요. S10 플러스는 CPU 성능 자체가 FE 플러스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CPU 성능이 더 좋으면 태블릿을 켤 때부터 앱을 실행하고 필기를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빠릿빠릿합니다. 버벅거리면 작업할 의욕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할 맛이 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12기가 램도 한몫합니다. 램 용량이 높으면 앱을 여러 개 띄워도 성능이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분들은 강에 틀어놓고 PDF 띄우고 요약하면서 삼성 노트에 필기까지 동시에 하죠. 이럴 때 앱 3개, 4개를 동시에 써도 쾌적하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기존의 갤럭시 9형 모델을 써보신 분들, 그리고 FE 플러스 쓰신 분들은 플러스 모델로 넘어오면 이런 부분에서 체감이 클 겁니다. 용량 큰 그림 파일을 열거나 덱스 모드를 써도 버벅임이 사라졌다는 평이 많아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굳이 S11 플러스 출시를 기다릴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3, 4년간의 고사양 앱이나 OS 업데이트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갖췄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 외에도 실제 사용해보면 이거 은근히 편하네 싶은 장점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IP68 방수 방진이 적용돼 있어서 본체는 물론 S펜도 물에 강한 구조예요. 밖에서 쓰거나 카페나 강의실 같은 곳에서 실수로 물을 흘려도 걱정이 덜하죠. 또 하나는 갤럭시 폰 사용자에게 중요한 기기 간 연동성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노트에서 필기한 내용이 폰에서 바로 확인되고 S펜 필기로 폰에서 바로 편집,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작지만 확실한 편의성들이 모여서 실제로 쓸수록 만족감이 더 커지는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최종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망설이게 되는 건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저장 용량입니다. 256기가로 충분할지 아니면 512기가를 가야 할지. 만약 영상 스트리밍 위주로 사용하거나 문서 작업 필기 중심의 활용이라면 256기가도 무리 없습니다. 반면 고화질 영상 편집이나 대용량 드로잉 파일을 다루는 분, 혹은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보관하는 스타일이라면 여유있게 512기가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확실히 저렴한 기기는 아니죠. 하지만 실사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막상 써보니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스펙이 좋다는 걸 넘어 실제로 할 맛이 나는 성능과 쓸수록 체감되는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상, 필기, 멀티태스킹 이 모든 작업에서 빠릿한 반응 속도와 안정성이 주는 만족감은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휴대성 좋은 12인치대 태블릿 중에서 필기감, AI 생산성, 영상 몰입감까지 모두 잡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역대급 특가로 풀린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도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